학생이 브랜드가 되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 혜택. 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목포과학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백세 시대의 교육 공무원을 위한 은퇴 준비와 생애 설계 강의 10차 시입니다. 지난 9차 시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참여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0차 시에서는 삶의 활력을 더하는 여가 활동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취미와 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여가 활동의 중요성과 계획. 두 번째, 여가를 통한 자아 실현과 창의적 취미 활동. 마지막으로 여가 활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가는 일상에서 의무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을 의미하며 개인의 자아 실현과 자기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틴어 라이서러에서 유래한 여가는 자유시간을 의미하며 자발적인 활동과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대적인 여가는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웰빙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가와 여가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의 활력을 증진시키며 은퇴 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키며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인지기능과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여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세대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여가는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인생 2막을 설계하거나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노인 실태조사와 노년기 삶의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주된 여가 활동 종류는 문화예술 관람 활동이 1.9%, 문화예술 참여 활동이 3.1%, 스포츠 관람 활동이 2.7%, 스포츠 참여 활동이 9.1%, 관광 활동이 4.3%, 취미 오락 활동이 39.1%, 휴식 활동이 96.5%, 사회 및 기타 활동이 43.2%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여가 활동 참여율은 81%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노인의 여가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되었습니다. 현재 여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은 26.5%이며 향후 여가 문화시설을 이용할 의향을 가진 노인은 33.7%에 달해 여가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여가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시설 개선이 중요한 과제임을 나타냅니다. 여가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여가는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취향과 욕구를 충족시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가는 삶의 균형을 맞추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를 돕습니다. 둘째, 여가는 자유로움과 선택성을 강조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며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 중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여가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여가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추구합니다. 활동 자체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성취감과 자기만족을 느끼며
긍정적 감정과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개인의 내면적인 만족감을 채워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가는 창조성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회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여가 활동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을 시사합니다. 여가는 개인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여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일상에서의 압박감을 완화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며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여가는 활력을 재충전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여가는 자아 실현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가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인생 목표 설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여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며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여가는 행복감과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창의성 개발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여가는 개인의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가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여가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가는 세대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협력과 팀워크를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여가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둘째, 여가는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가 산업의 성장은 관광 수입을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 패턴을 다양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여가 관련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여가는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가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지며 각 유형은 사람들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선택될 수 있습니다. 능동적 여가는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운동, 여행, 자원봉사 등이 이에 포함되며 활동적인 측면에서 신체 건강과 정신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반면 수동적 여가는 관람이나 감상 중심의 활동으로 TV 시청이나 영화 관람, 독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편안함과 휴식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개인적 여가는 혼자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독서나 개인 운동, 취미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자아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활동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만의 속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 집단적 여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팀 스포츠나 사회적 모임, 공동 취미 활동이 이에 속합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내 여가는 집이나 실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영화 관람이나 실내 운동 등이 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 편안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고자 할 때 좋습니다. 반면 실외 여가는 야외에서 즐기는 활동으로 등산, 자전거 타기, 캠핑 등이 포함됩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화 여가는 예술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공연 관람, 전시회, 음악 감상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개인의 창의성 및 감성을 자극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스포츠 여가는 운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개인 운동이나 경기 관람, 팀 스포츠 등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팀워크와 협동을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여가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여가 활동입니다. 온라인 게임, SNS 활동, VR 기술을 활용한 활동들이 여기에 속하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여가는 새로운 형태의 여가로 특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가는 각기 다른 특성과 장점을 지니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질 수 있습니다. 일과 여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균형 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잘 맞추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며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 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가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무 효율성 또한 여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통해 집중력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개선하며 직장 내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직무 만족도도 여가와의 균형 덕분에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내 동호회 활동, 유연근무제 도입, 워크숍 및 팀빌딩 활동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나 휴가 활성화 정책은 직원들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여가 활동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새로운 시야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창의력을 향상시킵니다. 타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가는 업무와 개인 삶의 균형을 맞추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가 활동의 선택과 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과거의 경험을 반영하여 여가 활동을 선택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여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탐색합니다. 자아 실현을 목표로 취미와 재능을 연계하는 활동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비용 관리도 여가 활동을 계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정 관리 앱을 활용하여 주간 및 월간 계획을 수립하고 여가 예산을 책정합니다. 저비용 활동을 탐색하고 시간 효율적인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거리의 여가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정보를 검색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새로운 취미 클래스나 스포츠, 레저 종목을 수강합니다. 문화예술 활동이나 봉사활동 기회를 모색하여 여가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간 여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기적인 활동 루틴을 만들고 가족이나 친구와 계획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건강관리 계획을 통합하여 은퇴 후 여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생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여가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균형 잡힌 여가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의 조화를 이루고 개인과 단체 활동을 병행하며 실내와 실외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 문화 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병행하여 다양한 요소를 결합시킵니다. 학습과 오락을 균형 있게 결합하고 디지털 활동과 아날로그 활동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여가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계절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상의 활력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의 선택과 계획은 은퇴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기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개인의 흥미와 가치를 반영한 여가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지역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 개발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여가 계획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 목표와 연결된 단기 계획을 작성합니다.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활동할 경우 활동별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월별 또는 연간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비용 고효율 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여가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운 계획은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여가 생활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가 활동의 선택과 계획을 실행할 때 은퇴 후 늘어난 자유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개인의 에너지 수준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활력 있고 의미 있는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전략으로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간을 블록 단위로 나누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일 및 주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관계와 개인 시간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과 익숙한 활동을 적절히 섞어가며 정기적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활동 스케줄을 세울 때는 주간 고정 활동을 설정하고 월간 특별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한 계절별 활동 변화를 고려하여 연간 계획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대체 활동 목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계획을 재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가는 자아 실현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자유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기 탐색과 성장을 촉진하며 개인의 목표 설정과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연결을 통해 자아 존중감과 내적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취향을 반영하여 창의적인 활동에 몰입하는 장이 됩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더 큰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며 자기 실현을 이루는 과정은 그 자체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여가는 개인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취미 활동은 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 취미 활동은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독창적이고 유용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창의성은 취미 활동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사고와 실험을 통해 개인의 내재적 동기를 자극합니다. 취미 활동에서 창의성과의 연관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창의적 사고를 적용하며 자신만의 스타일과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서 창의적 레시피를 개발하거나 인테리어와 공간 활용, 패션, 일상 문제 해결 등에서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취미 활동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인지적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자기 이해와 표현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의 혁신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창의적 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더욱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의적 취미 활동은 자아 실현과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우선 창의적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기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며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고 자기 효능감을 증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창의적 취미 활동은 자기 표현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며 인지 능력과 적응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전문성을 개발하고 평생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 취미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의 생각을 표출하고 감정을 소통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자아 인식을 증진시키고 타인과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사고력과 유연한 사고를 배양하며 다양한 관점을 습득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 개발에 있어서 창의적 취미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상상력의 자극을 통해 독창적인 표현을 연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혁신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창의적 취미 활동 중 하나로 문학과 글쓰기 활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상상력을 발휘하고 자아 성찰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소설이나 시를 쓰는 것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거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운영은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널링은 개인적인 자아 성찰을 위한 활동으로 감정이나 경험을 글로 풀어내며 자기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창작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학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토론 모임은 다양한 책을 읽고 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시나리오 작성은 영화나 드라마를 상상하며 이야기를 창조하는 활동으로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에세이 쓰기는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으로 글쓰기 능력과 사고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제작은 음성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 스토리텔링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글쓰기 커뮤니티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글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글쓰기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학과 글쓰기 활동들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아 실현을 도울 수 있는 유익한 여가 활동입니다. 창의적 취미 활동으로 요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자아 실현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레시피 개발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재료를 조합하고 맛과 영양의 균형을 맞추며 때로는 문화적 요소를 융합한 요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거나 건강식 레시피를 창작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케이크 데코레이션은 색감과 디자인을 고려한 창의적 작업입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테마별로 장식 기법을 개발하고 식용 소재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독특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절적 요소나 특별한 행사를 반영한 디자인도 가능하며 이는 자신의 미적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로 요리 블로그 운영은 요리 과정과 결과물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사진 촬영 기술을 활용하여 음식의 비주얼을 강조하고 독자와 소통하면서 요리 경험을 나눕니다. 또한 전략을 학습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경험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 교실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에게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요리 스타일을 경험하면서 네트워킹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팀워크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식재료에 대한 지식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리 관련 창의적 취미 활동들은 자아 실현을 돕고 삶에 창의적이고 유익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가를 통한 자아 실현과 창의적 취미 활동의 또 다른 사례로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창의적 취미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테라리움 만들기는 미니어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활동으로 다양한 용기를 활용해 식물 배치의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자연을 재현하면서 관리가 용이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창의력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농업은 베란다나 옥상을 활용해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경험하며 자신의 식량을 자급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 환경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감도 키울 수 있습니다. 화훼장식은 꽃 종류별 특성을 이해하고 색상과 조화를 고려하여 공간을 꾸미는 활동입니다. 계절감을 표현하고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유용하며 다양한 꽃을 활용해 감각적인 장식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허브가든은 요리용 허브를 재배하는 활동으로 아로마 테라피 활용이나 실내 공기 정화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취미로 실내에서 작은 정원을 가꾸며 일상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재 가꾸기는 나무의 형태를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은 인내와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동양 문화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습니다. 작은 나무를 길러가는 과정은 자기 실현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테마로 한 창의적 취미 활동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아 실현을 돕고 창의력을 자극하며 심리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창의적 취미 활동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돈 안 드는 취미 활동으로 시작된 글쓰기와 독서입니다. 유 씨는 교직에서 42년 6개월을 일한 후 은퇴하면서 처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이 불안하고 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여가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놓인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어, 글쓰기, 캘리그라피 수업을 수강하며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글쓰기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특별하게 느껴졌고 매일매일 행복을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글쓰기 활동을 지속하던 중 유 씨는 한 포털 사이트 시민기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을 넘어서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여가 활동이 어떻게 돈을 버는 취미로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글을 쓰면서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송고하며 원고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원고료는 생활비를 보태거나 기부금으로 사용되어 보람있는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책 출간이라는 성과도 이루어졌습니다.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덕분에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이는 은퇴 후 창의적인 취미 활동이 어떻게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창의적인 취미 활동이 어떻게 정신적, 사회적 만족을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자기계발과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임을 잘 설명해 줍니다. 창의적 취미 활동 두 번째 사례는 남성 노인을 위한 요리 교실입니다.
최근 중장년 및 노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요리 교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도 스스로 밥상을 차려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방과 거리가 멀었던 남성들이 이제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외조의 첫걸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처음으로 요리 수업을 들었고 요리를 배우면서 큰 성취감과 건강을 얻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이 씨는 요리 수업을 통해 염도를 조절하고 저염식을 익히면서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리 교실은 단순히 조리법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남성 노인들에게 건강관리와 생활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요리는 남성들에게 가족과의 소통과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리 교실에 참여한 남성들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가족에게 제공하면서 배려와 외조의 역할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들에게도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요리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면서 정신적 만족을 얻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요리 교실은 남성 노인들에게 새로운 취미 활동이자 건강한 삶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나아가 가족과의 관계 강화와 사회적 소통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가는 사회적 교류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여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개인에게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여가에서의 대화와 교류는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촉진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개인의 시각을 확장시키며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감정적 지지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유대감 강화는 공동의 관심사나 취미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 간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깊은 신뢰를 쌓아갑니다.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여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건강과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가 활동은 개인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 여가는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압박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아 실현과 성취감 증진, 여가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고 자신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과정은 개인의 성장과 자기 만족을 높여주며 이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여가는 사람들 간의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가 활동은 지속적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촉진하고 기존 관계를 강화합니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여가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가는 또한 직장이나 일상에서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창의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가는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교류와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동호회나 클럽 활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기술을 교류하고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장이 되어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축제 참여, 자원봉사 활동, 지역 개선 프로젝트, 문화 교류 등은 모두 지역 사회 내에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촉진합니다. 이런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됩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인맥을 형성하며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키우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는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여가는 전통적인 사회적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NS를 통해 사람들은 관심사에 기반한 그룹에 참여하고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필 관리와 콘텐츠 공유를 통해 더 넓은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와 원거리 소통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상 모임 참여를 통해 일상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에서도 친목을 도모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사람들 간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심사별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토론에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도와줍니다. 온라인 이벤트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더욱 확장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은 협업 도구, 콘텐츠 제작,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협업과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학습 그룹과 지식 공유 플랫폼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과 학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지식을 나누고 지속적인 자기 성장과 네트워킹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여가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개인의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효과적인 여가 활동을 통한 네트워킹 전략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적극적인 참여 자세입니다.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자발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네트워킹을 위한 좋은 첫걸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더 쉽게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온라인 네트워킹 활용입니다. SNS를 통해 관심사 기반의 그룹에 참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또한 화상통화를 활용하여 원거리에서도 쉽게 소통할 수 있고 디지털 에티켓을 지키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경청과 공감 능력 개발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읽어야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공감을 표현하며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계 유지는 장기적인 네트워킹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상호 도움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지키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통해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연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여가 활동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효하며 개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에 기여합니다. 취미와 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삶의 활력을 더하는 여가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게 맞는 여가 생활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활동적인 삶을 지속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가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건강 상태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일차 시 취미와 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여가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기. 여가 활동을 계획할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한번 작성해보세요. 예시 답안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지성인의 꿈이 있는 캠퍼스. 꿈이 있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잘 취업시키는 대학. 목포 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힘차게 도약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준비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기는 목포 과학대학교입니다. 목포 과학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함께합니다.